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곡선 좌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좌표기를 보시면은 휘어 있죠. 이렇게 휘어져 있는 좌표기를 우리는 곡선 좌표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왜 공부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애용해 왔던 익숙하고 반듯한 직각 좌표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고 이걸 왜 공부하냐면, 때로는 이제 그 직각 좌표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런 휘어져 있는 곡선 좌표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쉬워요. 어떤 건 이제 쉽고 안 쉽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 그 문제에 적합한 좌표기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아예 문제가 안 풀립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곡선 좌표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대충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대형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대형 관계. 두 번째는 스케일 팩터와 뭐 베이시스 이런 거. 세 번째는 뭐 직교성. 네 번째 뭐 여러 가지 뭐 물리량, 뭐 면적이라든가 뭐 부피 이런 거. 네, 이런 걸 좀 알아볼 거예요. 먼저 대형 관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대형 관계는 뭐냐면 얘가 바로 곡선 좌표계고 얘는 곡선 좌표계고 여기에 직각 좌표계가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겹쳐버리죠, 그냥 가지고. 네. 겹쳐버릴게요, 여러분. 딱 직각 좌표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간상에 한 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x, y, z로 표현하겠죠, 그죠? 직각 좌표기에서는. 근데 이제 곡선 좌표기에서는 뭐로 표현하냐면, 여기는 이렇게 그래머에서는 Q1, Q2, Q3로 돼 있는데 저는 그냥 U로 쓸게요, 여러분. U가 편해가지고 U1, U2, U3로 표현되는 어떤 곡선 좌표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1, U2, U3가 뭐 알세타 파이면은 구면 좌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좌표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응 관계가. 근데 그 대응 관계를 어떤 관계로 우리는 가정을 하냐면 바로 1대1 대응. 1대1 대응으로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직각 좌표계에 한 점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딱 한 개의 곡선 좌표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직각 좌표계에 한 점이 주어졌는데 곡선 좌표계가 점을 2개 준다. 이런 거 우리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기도 했죠. 그러면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림은 안 그릴 건데, 직각 좌표계와 극 좌표계로 예를 들면은 x는 어떻게 주어져요? r 코사인 세타, y는 뭐로 주어져요? r 사인 세타로 주어지죠, 그죠? 이러한 대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r과 세타가 주어지면은 극 좌표계에 r과 세타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x, y가 주어지는 거고, 거꾸로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러한 대응 관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극좌표계 다 공부하셨을 거니까. x, y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단 한 개의 r 세타를 준다. 그러니까 x, y도 다 r과 세타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고, r과 세타도 x, y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이제 함수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런 대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대응 관계를 1대1 대응 관계로 가정을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극좌표기 같이 그 특성상 이제 세타가 여러 바퀴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을 여러 개의 좌표가 나타낼 수 있어요. 좌표가 나타낼 수 있죠, 그죠? 뭐 1,2 세타랑 2파이랑 1,4파이랑 그죠? 한 바퀴는 두 바퀴는 같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세타를 잘 범위를 제한하면은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스케일 팩터인데,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사실 요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스케일 팩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곡선 좌표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봐요. 이거 R은 위치 벡터인데 위치 벡터의 미분이죠. 그러니까 변이 벡터죠. 그러니까 위치 벡터의 작은 변화량인데, 위치 벡터는 이제 한 점이 주어지면은 위치 벡터가 주어지는 거니까 좌표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x, y, z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지만 곡선 좌표계로 얘기하면 u1, u2, u3에 대한 함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U1, U2, U3에 대한 대해서 한번 먼저 X, Y, Z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이거 그냥. 그러면 이거 X, Y, Z에 대해서 전미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아유, 글씨 잘 쓰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그죠? 다 아시는 거 이거 전미분. 자, 근데 이제 요걸 계산을 해보면은 마음산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위치 벡터죠, 그죠? 그러니까 위치 벡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 0,0이죠, 그죠? 1, 0,0, 그죠? 요게 뭐냐면 바로 x축 방향의 단위 벡터예요. 우리가 is로 많이 쓰는 거, 그죠? y를 편미분하면 0, 1,0이고 얘가 j 해시고 여기에 뭐 0,0,1이잖아요, 그죠? 이게 k 해시고, 그죠? 한마디로 위치 벡터를 어떤 변수 좌표 어떤 좌표의 변수로 편미분을 하면은 이제 그 변수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보겠다는 거고,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베이시스가 돼요. 이게 바로 베이시스예요, 여러분. 베이시스. 네, 이거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EX, EY, EZ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를 베이시스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거 뭐 제가 IJK를 안 쓸 뿐이지 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베이시스는 어때요, 여러분? 크기가 1이죠. 네, 크기가 1이에요. 그리고 서로 어떨까요? 서로 직교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번엔 곡선절표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똑같은 거를. 이번에는 위치 벡터를 U1, U2, U3에 대한 함수로 보는 거예요. 천천히 써야지.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가뜩이나 못 쓰는데 더 못 써요. 오케이. 얘랑 얘가 뭐가 되려면 각각 아까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 U1, U2, U3에 대한 베이시스가 돼요, 얘네들이. 베이시스. 위치 벡터를 이 방향으로의 변화율, 위치 벡터를 U3에 대한 변화율, 이런 걸 그쪽 방향으로 변화율을 보겠다는 거니까 그게 바로 그게 뭐 탄젠트잖아요, 여러분. 탄젠트. 이게 바로 베이시스가 돼요.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크기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가 1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면 좋은데, 극좌표계 하나 좋아요. 극좌표계가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니까, 여러분, 극좌표계로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x가 r 코사인 세타고 여기 r 사인 세타인데, 얘를 한번, 지금은 u1이 r이고 u2가 세타인 경우에 여러분, 네, u3는 이제 2차원이니까 없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얘를 r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그죠? 요게 뭐냐면 바로 r 방향의 베이시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쓸게요. r 방향의 베이시스인데, 제가 은근슬쩍 단위 벡터로 썼는데 단위 벡터가 맞아요, 실제로. 왜냐면 얘를 크기를 구해보면 어때요? 크기가 1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얘를 세타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봐봐요. 베이시스를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얘는 r 코사인 세타죠, 그죠? 근데 얘는 요 세타 방향의 베이시스긴 베이시스인데 단위 벡터가 아니에요. 단위 벡터가 아니에요. 얘 크기가 얼마예요? 크기가 r이죠, 그죠? 네, 크기가 r이에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크기가 1이 일반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곡선좌표기에서는 베이시스를 구했을 때 그거의 크기가 1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 직각좌표계처럼 이렇게 썼던 것처럼 베이시스 곱하기 뭐 이거 베이시스 곱하기 어떤 변화량, 베이시스 곱하기 어떤 변화량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얘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를 E1, DU1, DU2 이렇게 DU3 이렇게 쓰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크기가 1이 아니라고요. 네. 근데 얘네들의 크기만큼 여기다가 어떻게 줘야 돼? 얘네들의 크기만큼 여기를 곱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를 할 거예요.
얘의 크기를 h1으로, 얘의 크기를 h2로, 얘의 크기를 h3로. 방향은 뭐야? 방향은 이거. 방향은 여기 있죠. 단위 벡터로 제가 다 표기를 해놨죠. 방향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바로 스케일 벡터예요. 아까 제가 여기 극자 표기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기 여기가 h1이 붙어야 되고 h2가 붙어야 되고 h3가 붙어야 돼요. 스케일 팩터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직각자 표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직각자 표기는 스케일 팩터가 얼마인 경우에요. 얘네들 다 구해봤더니 얘네들 크기가 1이니까 여기 1이 다 숨어있는 거예요. 1이 여기 1이 다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직각자 표기는 스케일 팩터가 1인 그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 해야 되라? 네, 이게 스케일 팩터와 베이시스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직격성, 세 번째 직격성이었는데, 베이시스들이 크기가 1일 필요도 없지만은 서로 수직일 필요도 사실 없어요. 직각자 표기는 이게 수직인데 일반적으로 곡선자 표기는 수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곡선자 표기를 주로 이제 다룰 거냐면은 주로가 아니고 다 이런 좌표기를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들이 서로 수직한. 근데 그게 성질이 좋거든요. 또 예를 한번 들면 좋은데 또 극좌표를 한번 들게요. 여러분 극좌표에서 여기 있다. 이 베이시스들 두 개죠. 베이시스 요거 베이시스들 그죠? 요 베이시스들 한번 내적해봐요. 내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r 사인 스타 코사인 스타죠 그죠? 더하기 얘랑 하면 r 사인 스타 코사인 스타니까 0 나와요. 이거 내적해서 0 나온다는 것은 서로 수직이라는 거죠 그죠? 아 얘네들이 서로 어때요? 수직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직하는 베이시스들이 서로 수직하는 곡선좌표기를 뭐라고 하냐면 직교 곡선 좌표기라 그래요. 우리는 요 곡선좌표기를 가정할 거예요. 직교성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3차원 모델을 쓰면은 i번째 베이시스랑 j번째 베이시스랑 내적하면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ij가 같으면은 당연히 1이고 다르면은 수직이니까 0이니까 그럼 크로네가 벡터잖아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고 오른손 법칙도 만족했으면 좋겠어. 오른손 법칙. 그러니까 여기 2원이고 2원 방향 U1 방향이라고 할까요? U1 방향, U2 방향, 여기 U3 방향이면은 얘랑 외적하면은 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오른손 법칙을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만족하게. 이건 오른손 법칙이고 라이트 핸드 룰이고 얘는 그러니까 오소고널리티 직교성. 이걸 만족하는 곡선 좌표계만 다루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근데 이게 성질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직교하는 곡선 좌표계의 경우는 여러분 제가 직육면체나 그릴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국수적으로 봤을 때 얘를 직각 좌표계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발 안 맞네. 네, 뭐 그냥 합시다. 네. 여기가 좌표가 여러분 제가 U1, U2, U3라고 하고 얘를 제가 좌표를 각 좌표 U1, U2, U3를 U1을 D U1만큼, U2를 D U2만큼, U3를 D U3만큼 변화시킬게요. 그러면 U1 플러스 DU1, U2 플러스 DU2, U3 플러스 DU3가 될 거예요. 요 좌표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은 요 벡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 DR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여기 오리진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 R 벡터고 여기 R 플러스 DR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예요. 지울게요. 자, 근데 좌표가 각각 이제 DU1, DU2, DU3만큼 변하면은 이게 직각좌표기였으면 거기에 맞게 길이도 가로 세로 높이도 이제 DX, DY, DZ만큼 변했을 텐데 곡선좌표기는 안 그렇다고요. 왜냐면 스케일 팩터가 붙어요. 요 길이가 얼마 돼야 돼요? 이게 DU1이야. 제가 이거를 이쪽 방향을 이렇게 방향 이렇게 잡을게요. 방향을 명시해야 되니까 방향이 이래요 지금. DU1만큼 안 변해요. 얼마만큼 변해요? H1 DU1만큼 변해요. 왜요? 아까 우리가 구해놨죠. 어딨냐?
요거 다시 쓸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H2T DU2 귀찮아.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얼마여야 돼요? 요만큼. 여기가 뭐예요? 요만큼. 여기 뭐가 돼요? 요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곡선자표기에는 휘어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은근슬쩍 이거 뭐야? 직육면체처럼 그랬죠. 직육면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 여러분 이런 직교성을 만족하는 곡선 좌표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소적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국소적으로, 로컬리, 국소적으로 아주 작은 영역만 이렇게 봤을 때는 직각 좌표기처럼 나타난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넓게 보면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들도 막 변해요. 이렇게 막 각 위치마다 방향도 변해요. 직각 좌표기는 어느 점이건 베이시스들의 방향이 변해야 안 변해요. 크기와 방향이 안 변하죠, 그죠? 네, 고정이 상수 벡터인데, 막 극좌표로도 예를 들면은, 네, 뭐 이렇게 극좌표로 예를 들면은, 이 점에서는 R 방향의 베이시스가 이거면 세타 방향은 요거죠. 제가 수식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아까 수직성 보였죠. 이 점에서는 어때요? 이 점에서는 R 방향이 이거고 세타 방향이 이거잖아요, 그죠? 어때요?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죠? 베이시스들이 방향이 바뀐다. 근데 이게 국소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직각좌표기처럼 나타나는데, 직교성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미소 면적 있죠. 미소 면적. 제가 이 면적을 DS라고 하면은 이제 DS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된다고요. 이게 서로 수직하니까. 직교성이 2.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얘 곱하기 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H2, H3, DU2, DU3 이렇게 돼요. 그럼 미소부피 이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DV는 그냥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돼요. 직교성이 2. DU3 이렇게 돼요. 아니, 직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베이시스들이 막 이렇게 생겼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베이시스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미소 면적은 어떻게 생겼으면 이런 뭐 평행 육면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때는 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외적 같은 걸 고려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거 봐봐요. 요거 여기 자코비안이에요, 여러분. 여기 H1, H2, H3 곱한 거. 자코비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요거 어렵지 않게 보이실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알제타 파일로 표현되는 구면좌표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DU1은 DR이고 얘는 D셋하고 얘는 뭐가 돼요? D파인데, 거기서 이제 미소 부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스케일 팩터들을 다 이제 구해서 곱해 보면은 얼마냐면 여기 바로, 네, 이게 바로 R제곱 세타가 나와요. 그 구면좌표기의 부피적분 해보신 분들은 요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다 구해볼 거예요 우리가. 네, 이 정도예요. 곡선좌표, 우리가 직교하는 곡선좌표기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정도고, 우리 최종 목표는 뭐냐면 구면좌표계와 원통좌표계, 이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좌표계, 곡선좌표계 중 두 개인데, 이 두 가지가 얘네들이 다 직교하는 곡선좌표계예요. 베이시스들이 다 서로 수직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스케일 팩터 이런 것도 다 알아볼 거고, 이거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죠.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라플라시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 요거를 다시 표현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버런스를 구하면 직각좌표기에서 다이버런스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요거는 직각좌표계에서만 유효한 표현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곡선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마시타 파이로 표현되는 구면좌표계에서 그럼 라플라시안이 다이버런스가 이거 아닐까? 그래서 R 방향의 성분이 있을 거고, 그럼 R로 미분하고 편미분하고 세타 방향의 성분이 있을 거고, 세타로 편미분하고 파이 방향 성분이 있을 거고, 파이로 편미 이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아닌 거는 금방 확인 가능해요. 왜냐하면 x, y, Z는 이제 길이 차원이고 R도 길이 차원인데 세타 파이는 각이니까 라디안이잖아요. 차원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차원도 안 맞고,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뭔가 스케일 팩터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게 보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직교하는 곡선좌표계에 대해서 두루두루 통용이 되는 그런 표현 방법을 찾는다. 그거예요. 좀 귀찮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곡선좌표계에서도 뭐 라플라시안을 써먹을 수 있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뭐 무슨 방정식이냐, 뭐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든가 뭐 양자역학에서 수소원자 문제 풀 때 슈레딩거 방정식 풀면 이제 거기에 또 라플라시안이 나오잖아요. 구면좌표계에서 할 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다이버런스랑 컬 라플라시안은 다음에 하고, 그레디언트만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그레디언트는 그러니까 F를 3변수 함수라고 생각하세요. 네, 3변수 함수, 스칼라 함수로 생각하고 요거죠, 여러분. 그레디언트는 이제 전미분이랑 이런 관계가 있죠, 그죠? 자, 근데 F가 이제 3변수 함수인데 이제 U1, U2, U3 곡선좌표계 좌표인 U1, U2, U3에 대한 함수로 봐요. 그러면은 전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빠졌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요게 뭐냐면 이거 곡선좌표계에서 요게 H1, TU1, E1 이렇게 표현됐죠, 그죠?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약간 모양을 바꿀 거예요. H1으로 나눠줘요. H1으로 나눠주고 H1로 곱해주면은 뭐 이게 약분된다고 보면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H2로 나눠주고 H2로 곱해주고 이렇게 약분된다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여기도 H3 나눠주고 H3를 곱해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쪼개줘요. 내적으로 쓸 건데 이렇게 묶을게요. 그럼 이렇게 써봐요, 한번. 여기 E1 더하기, 귀찮은 작업이에요, 이것도. E3 내적, 그 다음에 요 부분 H1 TU1 E1 H2 TU2 E2 H3 TU3 E3. 이거다. 이게 맞는지 확인해봐요, 여러분. 얘랑 만나면은 이거 분배해주면은 얘랑 내적하면은 당연히 1이죠. 그 직교성에 의해서. 그러면은 요거만 남는데 그게 바로 요거죠. 그죠? 똑같죠? 근데 얘랑 만나면은 이거잖아요, 여러분. 직교성에 의해 가지고 이거 내적하면 크로니까 델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인덱스가 다르면 0이잖아요. 그래서 다 없어져요. 살아남는 거는 얘랑 만난 것들만 살아남는다. 똑같죠? 이거 똑같아요, 얘랑 아래랑. 근데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dr 벡터, 그죠? 여기 곡선좌표기에서 변이 벡터의 정의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전미분과 그레디언트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좌변이 요거고 전미분이고 우변이 뭐예요? 변이 벡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은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요게 그레디언트가 되면 되는 거죠. 요게 그레디언트가 되면 돼요.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의 직교하는 곡선 좌표기에 대해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의 표현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각 좌표기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케일 벡터들이 다 1이고 1이니까 여기 없는 걸로 보면 되고, 이게 x가 되고 여기 y가 되고 여기 z가 되고, 여기 뭐가 돼요? i hat, j hat, k 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레디언트가 나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레디언트를 그러니까 곡선 좌표기의 유원 방향의 베이시스로 내적하면은 그 유원 방향의 성분만 뽑혀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h1분의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아까 미석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크기가 h1이고 방향이 요거고, 그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직각좌표기에서 그레디언트고, 요 벡터를 요 베이시스로 내적하면은 그 방향 성분이 뽑혀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한번 써보면은 h1은 그냥 밖으로 뺄게요. 여기다가 h1은 밖으로 빼고, 얘를 이제 u1으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위치 벡터는 x, y, z. 그거를 이제 u1으로 편미분을 한 거예요. 그럼 내적하면 어떻게 내적하면은 이렇게 하고 더하면 되니까 d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왜 붙었어? 더하기 df dz 이렇게 됐어요. 요게 뭐예요, 여러분? 요게 그 편미분에서 체인룰이죠, 체인룰, 그죠? 요거를 u1으로 편미분한 거죠. 요게 요거예요, 여러분. 그 체인룰이에요, 체인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디언트의 곡선 좌표기에서 베이시스 u1 방향으로 베이시스의 성분을 뽑아냈더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이거의 성분이 요거라는 거죠. 위에랑 비교해 보면은 요거의 성분이 요거였는데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그레디언트까지 알아봤고, 이제 다이버전스 컬라플레이션은 다음에 한번 알아볼게요. 네. 또 똑같아요. 그때 직각좌표기에서 했던 거 그 증명 방법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스케일 벡터만 고려해 줘서 하면 돼요. 한번 다음에 알아볼게요.